6일째 통일부 간담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유서 깊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남북 관계에서 흔히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 지금이 물론 IT 시대이긴 합니다만 그런 분야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IT 분야의 그 남북 간의 협력, 또 통일 시대를 늘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 그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이면 우리가 분단 70년이 됩니다. 참 너무나 평범한, 시간이 참 유수같이 흐른다라고 하는 너무나 평범한 그런 얘기로부터 그러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부터 한 세대가 지나게 되면 100년이 됩니다. 분단 100년이 이제는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분명히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언제 한번 제대로 된 통일의 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좀 엄중하게, 묵직하게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통일을, 시대를 위한 우리가 맞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 대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덩어리가 전 있다고 봅니다. 세 가지 분야의 준비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 첫 번째는 남북관계입니다. 남북관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뢰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남북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국제사회와의 협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한반도 통일을 하려면 이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과 협력을 해서 그야말로 공존의 또는 평화 번영의 그러한 가치를 같이 지향해 나가지 않으면 어쩌면 통일의 기회가 왔을 때 그 통일의 기회가 순탄하게 오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렵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강대국들에게, 우리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에게 우리가 통일을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과 강대국들의 이익에 맞게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로 아무리 해도 그 나라들이 우리의 말을 저는 100% 믿어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라의 외교를 가지고서만, 외교가 물론 중요하지만 외교를 가지고 늘 설득을 해야 되지만 외교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강대국들이 한반도 통일된 한반도가 자기들의 국가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라고 믿을 만큼 강대국들이 저는 그렇게 순진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통일의 과정에서부터, 말하자면 지금부터 그 강대국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통일의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통일의 과정에서부터 그 나라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함께 협력을 해서 통일 과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족이나 민족주의에 기초한 그런 폐쇄적인 좁은 의미의 그런 통일관을 이제 우리는 수정해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봅니다. 더불어 같이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어울리는 그런 통일이 전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그 농업협력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유럽의 NGO를 말씀을 하셨어요. 유럽에 있는 NGO들과 함께, 그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NGO들과 함께, 우리나라 민간단체들과 함께, 말하자면 우리 한국과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와 유럽에 있는 어떤 NGO와 그리고 북한, 이렇게 3자가 같이 협력을 한다든가, 또는 거기에 유엔이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다국적 그런 협력을 저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자주의적인 협력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북한도 부담이 적고 또 우리 한반도가 앞으로 통일되는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열린 통일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자면 국제협력이 첫 번째 남북협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국제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통일 시대를 오게 하기 위해서 또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건 뭔가? 바로 우리 사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통일하면은 항상 남한과 북한, 휴전선 너머에 있는 북한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또는 북한과 가까운 관계에 있는 중국, 이런 정도. 말하자면 우리 자신은 별로 돌아보질 않고 상대방만 보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됐다. 과연 우리 사회가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많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갖지 않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의 경우에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다시 마음부터 추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나이 드신 세대에게는 한때는 아마 그래도 사랑을 했었던 그런 대상이었지만 지금 젊은 세대에게는 한 번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매우 낯설고 별로 가까이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런 대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통일 정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먼저 우리 사회가 과연 얼마만큼 통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한번 찬찬히 둘러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분열과 이런 것으로 늘 지새고 있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해내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통일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발생할지도 모르는,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또 다른 갈등과 분열을 과연 우리가 어떤 수로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일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부터 치유해야 된다. 소통과 통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 중에 한 가지가 소통이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그런 사회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그 어떤 통일 준비보다 더 중요한 통일 준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금년도에는 남북관계도 또 국제협력도 열심히 하지만 우리 국내 사회, 특히 우리 젊은 세대에게 통일의 마음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하고, 한 번에 심어줄 수 있겠습니까? 심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한 동시에 우리 사회의 통일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과 분열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통일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